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정보화에 배웠던 것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갈 건데요.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회 전반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무엇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정보화가 이루어졌다. 2번 공간정보 자료를 수치화하여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이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분석, 가공해서 각종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GIS,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화에 이어서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고 갈 건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을 떨어뜨리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봐주세요. 핸드폰 여기 맡겼다고 했어요. 무슨 일 있어? 네가 오라고 해놓고. 내가? 해킹당한 거 같아요. 남이 폰 죽고서 아저씨한테 이러기까지 며칠 걸렸을까? 3일 걸렸어. 네가 그랬어? 어떻게 네가 나를 의심해? 뭐야? 피곤한 거 같아. 피곤한 거 같아. 직접 선택한 사람들만 여기 온다고 하나 더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소중한 걸 아무데나 떨어뜨리나? 그렇게까지 하는 내가 뭐야? 네 폰 내가 주웠으면 다들 잘 보셨나요? 이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사실상 정보가 가지는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상당히 많은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정보화와 정보 사회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이 정보화는 사회 전반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정보 사회는 뭘 의미하는 거였죠, 우리? 그렇죠. 맞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정보사회란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결국 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 부가가치가 무엇이냐? 한자어로 한번 살펴볼까요? 한자어로 살펴보면 붙을 부에 더할 가, 그리고 가에 치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자 잘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맞아요. 점점 가치가 더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가루를 2,000원에 사서 5,000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부가가치 창출되는 게 얼마일까요? 맞습니다. 3,000원. 좋습니다. 여기서 창출되는 이제 3,000원의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보사회에서는 아까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까의 그 3,000원처럼 이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보라는 것을 평상시에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피부처럼 항상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것들인데, 만약에 이 정보라는 것을 사람마다 누군가는 가질 수 없거나, 혹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거나, 혹은 아니면 알아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차이, 이것에 대해 먼저 알아보려고 간단한 정보 격차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모든 별로 쉬는 시간에 아까 자리를 다 돌려놨죠? 그래서 조를 정해놨으니까 모든당 가위바위보를 할 대표 한 명씩을 뽑아주세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제 순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의 개수에 차등을 줍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한 사람이 아까 그 대표가 카봇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퀴즈를 냈을 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개수에 따라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량이나 속도에 차이가 있겠죠. 잘 그걸 유의하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 퀴즈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조를 한번 볼까요? 이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핸드폰이 보급된 0개 모듬은 퀴즈를 풀 때 어땠나요? 그렇죠. 뭔가 좀 답답하고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좀 적었죠. 핸드폰이 2개가 보급된 모듬은 어땠어요? 맞아요.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 진 것들이 몇 개 있었죠. 특히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어 기사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있으면 이 단락별로 나눠가지고 각자가 더 빠르게 이 번역을 할 수 있었겠지만 핸드폰이 없거나 아니 좀 부족한 조들은 좀 더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겠죠. 만약에 이 1조 이 핸드폰 개수가 0개였던 모듬이랑 아까 4개였던 모듬이 어디였죠? 4조였죠. 4조에 가장 핸드폰이 많이 보급된 4조 이 1조랑 4조가 점수가 비슷해지려면 혹은 같아지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핸드폰 개수를 똑같이 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애초에 선생님이 좀 더 힌트를 잘 주거나 맞아요. 그랬어야겠죠. 맞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죠? 맞아요. 정보 격차. 이 정보 격차가 이 퀴즈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맞습니다. 핸드폰 개수. 그렇죠. 이 핸드폰 개수처럼 어떤 이런 정보 격차라는 거는 핸드폰 개수가 점수차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아까 예를 들면 핸드폰,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이 정보 격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활동에서 느낀 것처럼 이 지역 간 전자기기 보급수나 사용 가능한 인터넷망의 여부로 디지털 정보 접근 수준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이제 디지털 활용 및 정보 역량 수준에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스마트폰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던가 정보를 알지만 그게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디지털 활용도나 정보 역량 수준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 정보 격차를 느껴본 것은 게임일 뿐이지만 이게 사회 전반으로 확대가 되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이제 3월 모의고사 받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랑 3월 모의고사 성적이랑 무관하게 좋은 성적을 내서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 등록금을 내야 되죠. 맞습니다. 2시까지 등록금이 마감이라고 합시다. 근데 등록금을 못 내면 이제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피땀 눈물, 부모님의 지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이 입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시 반이고 대학교까지 아무리 택시를 빨리 타고 가도 1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직접 안 가도 돈을 보낼 수 있는 어플들 있죠? 모바일 뱅킹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핸드폰이 없거나 이 어플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아도 아까 우리 활동했을 때 본 기사처럼 무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활용할 수가 없다고 해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시간은 막 가고 돈은 내야 되는데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못하게 생겼다. 결국 여러분이 이런 게 없거나 접근할 수 없거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입학을 못하게 됩니다. 1년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1년 동안 여러분은 대학교에 가서 친구도 사귀고 원하는 학회나 동아리나 혹은 연애를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들을 1년 미루게 되는 거죠. 어때요? 이 정보라는 것이 어떤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보 격차 상황을 자주 겪게 되는 계층을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노인, 또 저소득층, 또 맞아요. 장애인, 신체적 여건도 포함되니까 그렇죠. 이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아까 잘 말해준 것처럼 장애인, 노약자, 고령층, 저소득층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죠. 이런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면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다른 인구에 비해서 낮은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접근성, 그리고 역량, 그리고 활용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두가 똑같이 전자기기를 가지고 똑같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모두가 같은 기사를 읽고 같은 생각을 할까요? 같은 결론을 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만약 제대로 된 정보를 가려낼 수 없다면 어떨까요? 맞아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think it's going to take the human body to fall over? It's going to take seconds. 한마디로 5세대 이동통신인 5G가 코로나19를 더 빠르게 전파시킨다는 몰지각한 주장이지만 여기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국 버밍엄과 리버풀 등에선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불이 나는 등 유사한 화재가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만 무려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명 헐리우드 배우까지 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퍼나르면서 믿는 사람은 더 늘었습니다. You're laying 5G? Yeah. You realise that, don't you? Yeah? So what, you know that kills people. Everybody's like 5G. Everyone will be dead. 거짓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이른바 인포데믹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을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It's the worst kind of fake news. I'm absolutely outraged, absolutely disgusted. It is absolute and utter rubbish. 정치인들도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극우 정치인은 중국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베네수엘라는 대통령이 나서 미국이 만든 생화학 무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이 백신을 팔려고 퍼뜨렸다는 황당한 음모론도 일부의 고지와 편협 사이를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유튜브, 트위터 등은 엉터리 주장을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공포심을 들이업은 가짜뉴스는 바이러스만큼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전색. 이 코로나19가 막 확산된 시점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중학교겠네요. 중학생 때였겠네요. 백신의 효과, 코로나 증상, 걸리면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에 대해서 이제 그때 부정확한 정보들도 엄청나게 쏟아졌었죠. 이 기사 한번 볼까요? 표백제가 코로나 치료한다고? 가짜뉴스로 전 세계 최소 800명 숨져. 그 다음 코로나 막는다며 공업용 알코올 마셔 10여 명 사망. 실제로 이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때요? 표백제 그리고 공업용 알코올이 코로나를 치료한다. 여러분 이 말이 믿음 가시나요? 아까 뉴스 보면서 막 5G? 이랬던 친구도 있었는데 그쵸? 맞아요. 우리 이렇게 들으면 저걸 누가 믿어 싶겠죠. 근데 이 기사 이런 공업용 알코올 마셔서 이제 소독을 할 수 있다는 그 가짜뉴스의 근거는 뭐였냐면요. 실제로 이란에서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는데 알코올이 상처를 소독하니까 대신 공업용 알코올을 마시는 거다. 이런 어떤 그럴듯한 근거를 가져다 대기도 했었죠.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 그런 뉴스에 속는 걸까요? 우리 절대 아까 말한 것처럼 안 속을 것 같은데 그쵸? 간단한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모든 당 한 명의 핸드폰으로 카웃에 접속하고 다른 친구들은 나눠준 학습지에 표기된 QR코드를 이용해서 각 기사 링크로 들어갑니다. 다 같이 기사의 헤드라인이랑 본문 읽어보고 진실일지 거짓일지 조별로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생각한 조들은 왜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못한 조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왜 속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런 기사 제목이나 기사 내용 같은 걸 봤을 때 뭔가 그럴듯하게 써져 있죠.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이나 그런 걸 볼 때 보통 뉴스에서 뭘 다뤄요? 맞아요. 정치, 좀 진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아나운서의 표정은 어떤가요? 진지하고 상당히 또렷하고 그렇죠. 신뢰감이 가는 목소리와 표정으로 말을 하죠. 또는 뉴스 기사의 문장은 어떠나요? 비속어 같은 걸 막 쓰나요? 막 기후변화에 대해서 막 심각하다는 걸 토로할 때 우리 여기 친구들 우리 점심시간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막 기후변화 개심각함 이런 말 쓰시나요? 안 쓰죠. 또 뭐 있죠? 우리 저번에 3단원 시작하면서 배웠던 거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각해졌다. 이런 문장을 도시화 때문에 차 졸라 막히 이런 말 안 쓰죠. 맞아요. 이런 말 안 쓰죠.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도시화에 대해서 배운 걸 봤을 때 오늘 뭐 도시화 많이 됐겠죠? 이렇게 전달하나요? 아니면 이게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화율은 2010년대 들어 90%를 상회한다. 이런 문장을 쓰네요. 어떤 게 더 신뢰감 있게 와닿나요? 그렇죠. 두 개가 와닿는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대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제시되거나 숫자와 수치가 제시되면 그 말을 신뢰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오히려 그 숫자를, 그 기관들을 신빙성이 없는데도 정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그
그냥 막 그런 걸 집어넣으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도 선생님 가짜뉴스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진실만을 전달할 거라고 여러분이 믿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 심리학과에 따르면 뭐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사람한테 위험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쳐볼까요? 여러분들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다가 뭐 이산화탄소를 막 배출하기 때문이다. 뭐 몇 퍼센트 이상 배출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어떤 말을 하면 그럴듯한 기관과 그럴듯한 수치와 신뢰감이 가는 발화자가 앞에서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맞습니다. 그럼 왜 이런 뉴스를 퍼뜨릴까요? 이렇게 그럴듯한 정보를 퍼뜨리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정보사회에서는 이런 게 맞아요. 부가가치, 그러니까 돈이 되기 때문이죠. 조회수, 클릭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한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가 어떤 특정 대상이 되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뉴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람들이 느꼈을 어떤 심정과 기분, 그리고 손해 같은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세요. 얼마 전에 이제 김연아 씨가 결혼을 했었는데 이제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백종원은 100억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고요. 또 이제 신서유기 같은 이제 인기 프로그램을 만든 나영석 PD가 어떤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무리를 빚었다. 이런 얘기도 이런 가짜뉴스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대상이 되면 어떨 것 같나요? 단순히 놀리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 인성과 능력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소문이 퍼지면 어떨까요? 우리 이 좁은 학교 안에서도 내 소문이 퍼지면 되게 신경 쓰이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학교를 넘어서 한국, 전 세계로 퍼진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겠어요? 심지어 헛소문이면? 기분이 정말 나쁘겠죠. 맞습니다. 이런 루머 같은 거 당사자 앞에서는 직접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이런 직접 마주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표출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보화의 특성은 비대면성, 그리고 이제 마주보고 있지 거기서 파생되는 익명성이죠. 마주보고 있지 않은 걸 넘어서 우리는 상대가 누군지도 명확하게 가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면전에서 하지 못해 상처 주는 말들을 댓글로 쓰죠.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앞에서 마주 봤을 때 실제로 악플을 입으로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화면에서는 그냥 글자와 아이콘을 존재했던 게 내 앞에서는 이제 진짜 사람으로 와닿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상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이것이 범죄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는 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만약에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을 넘어서 남의 이야기, 남의 정보를 함부로 쓰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남의 개인적인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하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보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름, 선생님이에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근데 이런 걸 넘어서 또 이제 어떤 몸무게, 키, 소득 수준, 계좌번호, 내가 일기장에 몰래 쓴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나의 엄청나게 개인적인 것들이 유출이 되면 어떨까요? 영상 하나를 보고 할 건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봐주세요. 너희들 털린 그림 찾기 알지? 아니, 틀린 그림 말고 털린 그림 찾기. 내가 카페 알바를 갔는데 어떤 손님이 SNS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더라. 근데 화면에 친구 얼굴, 이름, 카드 번호까지 다 털리고 나도 털렸네? 덕분에 SNS 스타 될 뻔했잖아. 근데 우리 업데이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 바로 박스 언박싱. 와, 댓글로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털리고 나 또 털렸네? 그리고 나서 PC방 알바를 갔는데 이 어떤 손님이 뭔가 쎄해서 지켜봤더니 뭐야? 고수익 꿀알바 결국 이름, 연락처, 사진까지 셀프로 싹 다 털리고 바로 스팸 전화 오잖아. 이게 끝이 아니야. 미용실 알바를 하는데 내가 알바를 좀 많이 해. 아무튼 엄마랑 딸이랑 같이 왔는데 대박. 우와, 민증좀 성인 인증 해야 돼. 이벤트에 성인 인증이 왜 필요해? 어머님, 시모
기본증을 그렇게 막 주시면 그러다 털려요. 그러니까 이게 다 털린 그림. 나와 친구,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지켜주기. 어때? 이제 찾을 수 있지? 털린 그림 찾기. 잘 보셨나요? 우리 너희들 개인정보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거 자체로도 범죄지만 그것들이 또 보이스피싱 같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보화와 함께 이제 그거의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먼저 학습 활동으로 정보 격차에 대해서 먼저 봤고,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 등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봤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이유는 정보 사회에서 정보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익명성 때문이었음을 우리 같이 배웠는데요. 이제 가상 공간의 익명성 때문에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을 살펴봤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정보 격차. 맞아요. 스마트폰. 아까 맞아요. 디지털 기기를, 전자기기를 보급하거나 인터넷망을 설치해가지고 뭔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인위적으로 그 정보 접근성을 늘려주고, 그렇죠. 무상 정보화 교육 등을 하고,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출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는 거죠. 이 글의 작성자는 누구인지, 이 정보는 어디서 왔지? 하버드 심리학과? 그런 내용이 있었나 거기? 사진은 어디서 왔지? 이거 이상한데? 라고 계속 질문을 던져보기. 그 기사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건지를 찾아보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글을 쓴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싶어서 이 글을 썼는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사이버 윤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기. 예를 들면 비대면성과 익명성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기. 맞습니다. 그런 것들 중요하겠죠. 앞을 달리지 않기 위해, 그렇죠. 그 사람이 그 모니터가 아니라 화면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배웠던 것을 한꺼번에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1번, 사회 전반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정보화라고 한다. 좋습니다. 2번, 시작.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그렇죠. 정보 격차라고 한다.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아까 학습활동 2가지를 했었죠. 뭐 했었죠? 정보 격차, 그리고 가짜뉴스 검거. 이거 2가지 활동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로 성찰일지 같은 걸 써가지고 그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보고 한꺼번에 첨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같은 지역인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르게 뒤에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바뀌었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역의 공간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산업화 도시와 그리고 교통통신에 따른 변화, 그리고 정보화에 따른 변화를 배워봤으니까 이게 공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같은 소유시지만 이게 60년대, 70년대는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미래는 어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역의 공간 변화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교과서 꼭 다시 가져오시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